여보, 주말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윤재현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태어날 셋째를 위한 마지막 내 식구 사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받게 될 충격적인 결과를.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평생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첫째, 친자관계 성립 불가. 둘째, 친자관계 성립 불가. 13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들. 밤새 열날 때 간호했던 아이들. 학교 발표회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아이들. 모두 다른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아내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혈연이 없어도 가족일 수 있을까요? 13년의 사랑과 헌신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한 남자가 마주한 잔인한 진실, 그리고 그가 내린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재현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깬 재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42에 이런 불안한 꿈을 꾸다니. 재현은 옆에 누워있는 수진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윤재현 42. 대학 교수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 12살 아들 민준, 9살 딸 지우, 그리고 곧 태어날 셋째까지. 완벽했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있어요. 민준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눌렀습니다. 우리 민준이 발표 잘하겠네. 지우가 옆에서 아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나는요? 나도 오늘 그림 숙제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최고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재현은 새벽에 꿨던 꿈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재현은 자랑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정말 살림을 잘해서 말이야. 애들도 똑똑하고 이번에 셋째까지 생기잖아.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복 받았다. 부럽다. 진짜. 준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현은 그 순간을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검진 잘 받고 와. 점심 준비해 놓을게. 수진이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재현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42의 얼굴.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건가? 불안도 같이 늙는 건가? 민준이는 나를 닮았을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꿈 때문일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재현님, 들어오시죠.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정액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필수 항목이에요. 의사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받는 검사였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검진 끝났어. 곧 갈게. 빨리 와. 점심 준비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아내. 그가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재현은 또다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재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응? 아빠 늦어서 배고팠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병원에서 걸려올 전화 한 통이 이 평화를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주말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셋째 태어나기 전에 우리 넷이서. 수진의 제안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야호! 사진 찍으러 가요.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새벽에 그 꿈이 아른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나를 닮았을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재현은 다시 그 꿈을 꿨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무섭게. 재현은 대학 연구실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재현님 맞으십니까? 병원입니다.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오후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재현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듣게 될 진실이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윤재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환자분께서는 평생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재현의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액 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자 생성 능력이 없으셨던 겁니다. 재현은 의자에 앉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저는 아이가 둘이나 있고 지금 셋째도 곧 태어납니다. 어떻게 제가 무정자증일 수가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신 건 아닌가요? 정자 기증이나. 아닙니다. 자연 임신입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사는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단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죠.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재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면 민준이와 지우는, 수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재현은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지만 재현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 순간, 아드님입니다라는 말에 느꼈던 벅찬 기쁨, 처음으로 민준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검진 끝났어? 응. 끝났어. 조금 있다가 갈게.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곧 갈게. 재현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만약 정말로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재현은 일이 힘들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재검사를 받는 날 재현은 더욱 초조했습니다. 제발 오류이기를, 잘못된 결과이기를.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 확실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가족 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은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검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대화, 엘리베이터의 기계음. 모든 것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재현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그날 밤 재현은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민준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내 아이가 아닌 걸까? 재현은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아버지인가? 아침 식탁에서 재현은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먹는 모습, 젓가락을 쥐는 방식, 말투, 웃는 모습. 예전에는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민준이가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재현은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강의실에서도 재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문득 멍해졌습니다. 칠판에 쓴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강의 후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은 사진. 해변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 이게 다 거짓이었나? 재현은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나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많이 닮았습니다. 밤마다 재현은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그 말에 재현은 소리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이상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재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전화하는지, 외출할 때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재현은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대부분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통화 기록.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 언니, 친구들. 재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여보, 샤워를 마친 수진이 나왔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휴대폰 알람이 울려서. 수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알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틀 후 우편으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불가. 6글자가 재현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첫째 민준, 친자관계 성립 불가. 확률 0.00%. 둘째 지우, 친자관계 성립 불가. 확률 0.00%. 재현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하.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13년 동안 속아 살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준이의 100일 사진, 지우의 돌 사진,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재현은 아이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가 각자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민준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아빠라고 알고 있겠지.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의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지우는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사준 인형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13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을 나와 재현은 침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수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아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곧 셋째를 낳을 여자. 재현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수진이 보낸 편지들, 연애 시절의 사진들, 편지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재현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다 거짓이었나? 재현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2시, 재현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과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보였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그 중에 남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재현은 수진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창들, 동네 엄마들. 그 중에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재현과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재현의 친구일까요? 동창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술 마시던 사람들.
설마 그들 중 하나가? 특히 김준호. 가장 친한 친구. 재현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준 사람. 지난 주말 모임에서 보였던 준호의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준호가?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재현은 사설탐정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수진의 과거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여러 탐정 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복도를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앉아? 새벽인데.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건강검진에서 무슨 말 들었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야?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정말 없어?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해. 무슨 일인데 그래?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재현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설명 좀 해봐!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차갑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불가해! 0.00%. 민준이도, 지우도 내 아이가 아니래! 어떻게 된 거야? 재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현은 아내의 사과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배신이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13년이야! 1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재현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명해! 지금 당장 설명해! 누구야? 누구 아이야? 재현이 다그쳤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준호? 설마, 김준호? 김준호. 재현의 가장 친한 친구. 대학 때부터 함께했던 절친. 재현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준 사람. 말도 안 돼. 준호가? 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가 잠깐 헤어졌을 때 그때 준호 씨가 위로해줬어. 술을 마셨고 그리고 재현은 기억했습니다. 결혼 전 한 달 정도 수진과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싸웠고 한 달 정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아내가 미쳤구나. 다 미쳤어. 재현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후에 여보가 다시 연락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고 결혼했잖아.
그때는 임신한 줄 몰랐어. 결혼하고 한 달 후에 알았어. 수진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우는 누구 아이야? 재현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회사 선배 민준이가 3살 때 당신이 해외 학회로 한 달 동안 집을 비웠잖아.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재현은 무너졌습니다. 두 번이나 배신당했습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작년 여름 동창회에서 옛날 남자친구를 만났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게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재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얘기 좀 더 하자. 수진이 재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현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재현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손을 놓았습니다. 재현은 서재를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여보,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 5시 재현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의 전화였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재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었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엄마가 계속 울어. 무슨 일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돌아와. 제발. 민준이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조금 있다가 갈게. 정말? 약속해. 응, 약속해. 전화를 끊고 재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준호가 받았습니다. 재현아, 왜 이렇게 일찍?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재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인데? 묻지 말고 나와. 30분 후 대학 앞 카페. 재현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재현은 카페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13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웃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람. 카페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재현을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준호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재현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거 봐.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인준이, 네 아들이지? 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아. 이건 대답해. 민준이가 네 아들이냐고. 재현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준호는 그 냉정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재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커피가 벽에 튀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재현은 준호를 내려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년이야. 13년 동안 내 옆에서 웃고 떠들면서 내 아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재현아. 내 결혼식에서 사회를 봤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농담이었구나. 재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친구였어. 아니, 친구인 줄 알았어. 대학 때부터 함께하고 고민도 나누던 그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재현이 비웃었습니다. 괴로웠으면 말을 했어야지. 13년 동안 숨기면서 내 옆에서 웃는 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랑 언제부터였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번이었어? 응. 한 번이었어.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서 13년 동안 숨긴 거야? 한 번이라서? 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현아. 하지만 민준이는 네가 키웠잖아. 너를 아빠로 알고 있잖아. 그건 거짓이 아니야. 닥쳐. 재현은 준호를 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재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재현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전하다 보니 부모님 댁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아, 갑자기 웬일이야? 회사는 엄마, 나 좀 쉬고 가도 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무슨 일 있어? 거실 소파에 앉은 재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아빠는? 밭에 나가셨어. 무슨 일인데?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어? 어머니는 이상한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현아, 너 사실은 모르고 있었구나.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는 너를 낳지 못했어. 엄마가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귀었고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엄마를 받아줬어. 너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너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혈연이 중요한가? 재현아, 너희 아버지는 너를 낳지 않았지만 너를 키웠어. 밤새 열날 때 간호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게 아버지가 아니면 뭐니?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재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아, 너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힘들겠다. 엄마도 알아. 배신감, 분노, 혼란 다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재현아, 아이들은 죄가 없어. 내가 13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잖아. 하지만 엄마, 수진이는 2번이나 알아. 용서하기 힘들겠지. 하지만 재현아, 내가 선택해야 해. 분노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머니의 말이 재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늘 너희 아버지한테 감사해.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 너를 사랑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게 우리를 40년 동안 함께 있게 한 거야. 재현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힘들면 울어도 돼.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아빠가 되어줘. 그 아이들은 너밖에 없어. 재현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2의 나이에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밭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재현을 보고 놀랐습니다. 재현이, 오늘 무슨 날이야? 재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아들로 키워준 아버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아버지였던 사람. 아버지, 재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서요.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현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현은 부모님 댁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재현아, 신중하게 생각해.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 그리고 수진이도.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더 시간이 필요할까? 재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 안에 앉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처받은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재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현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이와 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재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무서웠어.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재현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재현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우. 혈연은 아니지만 13년 동안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지우야, 너희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얘기 좀 할게. 싸우는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재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 너를 보면 분노가 올라와. 배신감이 밀려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13년 동안 나는 좋은 아내이려고 노력했어. 좋은 엄마이려고 노력했어.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재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13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진은 정말로 헌신적인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알아. 재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너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 당신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게.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재현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 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야 해. 작은 것도, 큰 것도. 약속할게. 그리고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절대로. 그 애들은 내 애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현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리 와. 재현이 손짓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재현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아빠가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너희 아빠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헤어지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과 수진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노력했습니다. 정성껏 아침을 차렸고 재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재현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배신감은 있었지만 수진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진통을 느꼈습니다. 여보, 애가 나올 것 같아. 재현은 황급히 수진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수진을 휠체어에 태우고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여보, 무서워. 수진이 재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수진은 분만실로 들어가고 재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재현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야. 수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재현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재현은 몰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이인지.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재현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는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현은 수진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안해. 확인하고 싶었어. 수진은 서류를 보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당연히 확인해야지. 그날 밤 재현은 아이들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준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친자식이었고 2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현은 민준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알지? 민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빠 사랑해. 재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의 아들. 하지만 자신이 13년 동안 키운 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키울 아들.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응원할게. 응. 재현은 지우의 방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우야, 그림 그려? 응. 아빠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지우가 그린 그림에는 아빠, 엄마, 오빠, 지우, 그리고 아기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5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우,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아빠, 액자에 넣어줘. 그래,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재현은 그림을 받아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는 예전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현은 지우가 그린 그림을 그 옆에 걸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 상처가 있는 가족, 하지만 함께 있는 가족. 그날 밤 재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기 모니터에서 서연이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분노하고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 방에서 민준이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할 하루가. 재현은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로. 가족. 혈연은 반쪽의 진실이었지만 사랑은 13년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